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지의 임현주.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눈이 왔다 그러는데, 그래요. 네, 아침에 파주는 비가 온 것 네, 같아요. 새벽에 좀 비가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비 온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새벽에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네. 저희 지금 요즘 뉴스가 몇 회죠? 27회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27회가 되는데요. 12월이고 또 정리를 할 시간이 되고 와서 그래요. 저희 신문은 다음 주에 발행하는데 파주시 10대 뉴스를 뽑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제 10대 뉴스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네. 일단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짜잔, 이게 뭘까요? 뭔가요, 이게? 검찰 개혁을 원하는 해외 아, 동포 1천인 선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이번 주 월요일 날 천주교에서 3,951명인가 선언을 했고, 네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은 개신교가 했고, 수요일 날은 원불교가 했어요. 저는 불교가 같이 움직일 줄 알았더니 그게 불교가 아니라 원불교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계도 좀 같이 했으면 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불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서울대에서 일찌감치 이제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대, 성균관대, 또 어디더라? 연세대도 했고, 이렇게 각 대학의 민주동문회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 봤어요, 웹자보. 저 임현주는 검찰 개혁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 검찰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끼리만 자기는 봐주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어떤 고발이나 고소건에서 기소율이 40%가 넘는데요. 검사들은요 0.1%밖에 안 돼요. 검찰 앞에 가면은 법이라는 칼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애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최근에 또 접대비 쪼개기? 네, 그거 있잖아요. 그 검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5인이 룸사롱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접대를 한 사람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나가고, 근데 563만 원을 썼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소가 안 되려면. 그랬더니 원래대로 하면은 160 몇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100만 원이 안 되게 해야만이 검사 합격이 된다라는 이런 아이고. 풍자 섞인 제 웹자보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접대를 하는데 접대를 하는 사람도 접대 비용을 쓴 것으로 나누기 5를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셈법이래요. 진짜 너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다 이렇게 다 같이 들고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판사들, 법조인들,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거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이 행정부 소관이니까 어차피 그걸 제대로 하겠지만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해임되고 검찰 개혁이 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사법부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조계에서 가장 권력을 실어줬던 데가 검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법부는 이제 판결하는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검찰총장이 사법부 사찰에 대한 재판부들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은 나름대로 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표결에 붙여서 이 검찰총장이 사법부 사찰, 판사의 사찰을 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현 검찰총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검찰 개혁이 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깨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의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어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냥 요번에 어쨌든 검찰 개혁하면서 그 사법부와 검찰과 재벌과 언론 이런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힘이 네. 나서 네.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검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찰에 나팔수가 된 언론이 이렇게 있는데 검찰이 르르르 묻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딱 해임될 뿐만 아니라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 나 어디로 가서 줄 서야지 막 헤맬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서서히 정리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움직이는 것도 제 생각은 재벌들 손아귀에 그게 놀아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맞아요. 문제 정관예우. 예. 나중에 그거 뭐죠? 딱 나온 다음에 그렇죠. 자기 수임할 때 어. 재벌들한테는 한 건에 50억. 황교안이 그리고 법무팀으로 아예 300억 벌었나요? 아예 하여간. 기업의 법무팀으로 불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참 답답한 게 지금 너무 법들이 친기업화 되는 것 같다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하나씩 밟고 이제 공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길로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법을 기만했던 검찰, 언론, 재벌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카르텔이 근데 지금 부서지기를 요번에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통과 안 된 게 너무나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살인법. 기업살인법이라고 이름 자체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뇌물수수, 부당 청탁, 그러니까 불법 청탁 법이잖아요. 그런 어떤 법의 색깔이 드러나게끔 해서 그 법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김영란법이라 한 게 언론이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이 김영란법 때문에 무수히 많이 누리던 특혜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김영란법이라고 했는데 기업살인 처벌법, 네. 기업살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 국민이 막 벌벌 떨고 다 자기 자유를 일정 정도 유보를 하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상으로 1년에 2,200명이 죽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4배, 지금 543명이 죽었죠? 그러면은 코로나의 4배 정도의 사람이 이미 매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민주당에 180석 준 게 왜 줬냔 말이죠. 그런 거 처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로. 네, 빨리 살인기업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안전과 관련된 과실이 밝혀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법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네, 하세요. 어제 또 법안 때 그 공정위 그 전속고발권 예? 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전속고발권이라고 네. 공정위에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 좀 위반이 되는 사항을 공정위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 거를 풀어서 다른 경찰들이나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행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그게 폐지되게끔 전속 고발권을 폐지되게끔 안건을 통과시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한다? 입법안을 행정부에서 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정위에서. 네네. 근데 민주당 3명이랑 국민의힘 2명, 그 다음에 정의당 배진규 의원 해갖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폐지되는 쪽으로 해서 안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무위 상임위에서 그거를 싹 바꿔서 다시 공정위에서만 전속고발권을 갖게끔 그 안건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너무 참, 답답합니다. 진짜 뭐죠? 사람들이 다 이제 한탄하는 게 개혁하라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고 힘을 몰아줬는데 그럼요. 진도가 안 나가서 참 답답했는데요. 이번에 어쨌거나 그래도 공수처법은 통과되고 또 112건인가요? 100여 개의 법안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다음에는 더군다나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원안 자체도 친기업 방향으로 이제 조정돼서 그러니까. 개정됐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이 일 때문에 많은 정치가 이렇게 뭐랄까 정치가 실종되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이제 해임되고 나서 국민의 관심이 경제 문제, 그다음 교육 문제, 그다음에 국방비 53조가 되는 국방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예산이 증액이 안 됐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중요한 담론이 되고 토론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파주시 10대 뉴스로 저희가 다음 호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파주의 중요한 10대 뉴스다라고 해서 뽑아주시는 의견이 있으면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두세 개만 좀. 저는 지금 서울 문산 고속도로요. 저도 최근에 아주 열받아요. 그게 파주 패싱. 우리는 파주 패싱이라고 해서 우리 신문사에서는 일찌감치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주 의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막 2조 5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다. 막 자랑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걸었는데 고속도로를 직접 타봤더니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건 사람들한테 더 욕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그거는 정말 중앙 언론보다 지역 신문으로서 가장 먼저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제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제보한 거에 따라서 많이 추적도 하고 사실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대 뉴스 얘기하면서 하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있어요. 파주에 청소업이 민간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용 시장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이제 민간 위탁이 됐는데 그 민간 위탁한 해서 이제 파주시로 구역을 나눠서 이제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이라는 데가 금촌이랑 저희 탄현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 위탁을 받았는데 그럼 파주시로부터 위탁 계약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인건비 몇 프로, 그다음에는 운영비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 인건비는 안 올려주고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빼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발각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분노해서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려는데 노조 만드는 걸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주시가 민간 위탁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교화도서관에 그 BTL
해서 교화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그 노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걸 기획 기사로 저희들이 이제 좀 깊이 취재하고 싶은데 네네. 좀 참 뭐라 하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이런 문제에 관심 있으면 자원회에서 같이 기획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주에 노인 요양원이 많아요. 네네. 요번에 그 윤석열 장모도 파주에 노인 요양원 해갖고 거기서 이게 맞아. 했잖아요. 네네네. 노인 요양원에 노인 요양사가 뭐랄까 인권이 침해되거나 뭐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노인 요양원이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요양원에서는 원장의 사위, 딸, 뭐 아들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다 들어놓고 인건비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요양사들이 그러니까 부담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많아진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고 저희도 기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기획 기사를 만들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뜻있는 독지가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뭐 프로젝트 팀에 후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파헤칠 거 많은데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네네. 그 다음에는 파주 패싱 서울 문산고속도로, 그 다음에는 GTX 열병한 문제 있잖아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수원 청개구리를 누락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또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자체에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서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GTX의 노선의 안전성 문제를 갖고서 굉장히 지금 GTX 대책위와 파주시와 시행사 간에 이제 그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GTX가 개통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많이 다뤘었죠. 예, 많이 다뤘고 또 이제 작년에 의해서 또 10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3호선 파주 연장, 파주 예은 예일 유치원 학부모 37억 학비 반환, 학부모한테 반환하라고 하는데 예은 유치원이 안 하고 있죠. 그 문제. 그 다음에는 LH에서 이제 그 작은 주택 단지인데 그거를 17층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를 했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코로나 문제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보건소랑 파주병원,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취재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팜스플링에 있는 그 PC방 주인은 자살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시시하니까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들 그냥 참고 있잖아요. 얘는 통계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파주 시민이 일단 중요한 파주 시민이 10대 뉴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소희 의원, 안소희 그것도 있습니다. 네. 저 국가보안법은 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른 누구는 저 사실 노래패예요. 노래 잘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이분은 한 10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100번 부른 여기는 냅두고 그 안소희 의원 그것도 5년인가 7년 전에 그 모임에서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의원직 상실시키는 이 문제 진짜 너무 야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국가보안법 7조 그 폐지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이제 피켓 시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파행 운영도 10대 뉴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그렇고 그 안에 말하자면 우리 이제 민주시민
단체라고 할까 이런 데가 이제 앞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분석해서 민주적 운영, 그러니까 단체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민관이 거버넌스를 잘해서 네네. 어떻게 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네네. 이런 게 없이 음. 이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광탄농협 비리 문제, 그 다음에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400억짜리인데 이게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산 당동의 이데미츠 코리아의 톨루엔 사용 문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어났는데 거의 항공 방제한다고 막 그 방제를 하는 바람에 임진강에 어류가 급감했던 문제,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돼지 열병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민통선 관광이 중단됐잖아요. 네네네. 중단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어져서 그러니까 1년 3개월 이상을 그분들은 이제 관광객 와서 그 분야에서 뭐 밥 팔고 그다음에는 그 뭐죠? 그 이제 기념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했던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하게 되고 특히 이게 또 문산 자유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산 자유시장의 눈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 취재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골프장에 캐디가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의 팀장의 갑질 문제,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문제. 요번에 대북 전단 방지법 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리 파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뽑은 뉴스거리인데 23개를 이제 뽑았어요. 그 중에 이제 10대 뉴스를 이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동영상 밑에 이제 달아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번호를 뽑아서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올해 파주에서의 10대 뉴스를 좀 골라봤는데 저희 요즘 파주도 한번 좀 리뷰를 하고 어떤 뭐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잠깐 돌아보는 시간. 저희가 보니까 6월 8일 날 첫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6월 8일. 네, 요즘 6, 7, 8, 9, 10, 11, 12, 6개월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파주시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시의회에 대한 내용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계속 GTX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GTX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손님들도 모시고 같이 얘기했었던 적이 많이 있죠. 네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GTX 비데이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영상을 편집해서 못 올렸는데 이제 학원연합회 회장님,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파주 지회장님, 그리고 또 이제 여행업계 분들 모셨고 그 다음에는 교화도서관 분회 분들 모셨고 그렇게. 그리고 그 김석종 기자님도 오시고 그 방탄농협 비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좀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생생하죠. 내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재미나게 했었던 실시간 전화 연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의장님 7월 1일날 부터인데 그때 한양수 한양수 의장님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초대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가 이틀 만에 전화했었었죠. 저희가 첫 인터뷰였겠죠. 그리고 뭐 2019년도 파주시 예산 결산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문에도 나왔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문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정례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례에 다뤘던 그 안건들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고 공개되면 그거 가지고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네. 그런 그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주시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이 수치로 확인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확정된 그 내년 예산안을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노동자 정책 토론회. 저희도 이제 새꽃마을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 경비원들한테 이제 건강식품 팔고 근무 연장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설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 모여서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박태성 의원님이랑 부천시에 계신 분도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거니까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괜찮은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관심 있어서 네네네. 좀 관심 아니 있으시면 왜냐면 다들 아파트에 거의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고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갑질 관심을 문제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출판단지에 보리출판사라고 있는데 보리출판사에서 그 상무로 계시는 이제 조병범 씨가 저희 신문에도 한번 그 제비의 한 살이라고 해서 제비가 그 출판단지의 어떤 회사의 기둥에 이렇게 이제 집을 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들이 막 모이를 달라고 하고 막 먹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커서 이수하고 이런 과정을 꼼꼼히 찍어서 이제 저희한테 보고서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집으로 한번 나눴었는데 이 조병범 씨가 이렇게 새를 좋아해서 이렇게 스스로 시민과학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를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쉽게 풀어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조병범 씨를 모셔서 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어디 나가서 뭐 이제 단체 활동을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탐조가 너무나 딱 어울리는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원경 하나 들고 가족끼리 어디 가서 산에서 내려다보거나 강에서 보거나 그 다음에 하다못해 출판단지에 있는 산남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오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논에 다 베어진 논에 기러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파주의 기러기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족 단위로 같이 보러 다니고 사진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 조병범 시민과학자를 모시고 철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책 사서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봐도 사진만 봐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만나고 지지거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 앞으로도 그 저희 요즘 파주도 이렇게 좀 저희 둘이 하는 것도 하고 좀 많은 분들의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